일단 파이낸셜 시스템 펑션, 어떤 우리가 부르는 그 파이낸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세 가지 주요한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247페이지 슈에저 노트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뭐 개인이나 회사가 어떤 재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파이낸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의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어떤 rate of return,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공급하는 자와 자금을 빌리는 자, 즉 바로우와 렌더의 사이에서 정해지는 어떤 이자율 아니면 수익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저희 자본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죠. 뭐 required rate of return이라고 하고요. RRR.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본을 쓰는 쪽에서 이제 하는 것들은 자본 비용. 우리가 배우셨죠? 그 다른 파트에서 배우셨을 텐데요. 그래서 어떤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즉 자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그러한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을 이제 해준다. 파이낸셜 시스템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자본, 금방 말씀드렸던 자본을 어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 특히 뭐 코퍼레이트 이슈어나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캐피탈 버지팅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것도 배우셨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에저 노트에는 지금 249, 250에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무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그 상세 내용인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saving부터 해서 borrowing, 그 다음에 equity capital raising, 그 다음에 risk managing, 그 다음에 asset exchanging, 그 다음에 information utilizing, 뭐 요런 요러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페이지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빙이라는 것은 뭐 2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빙이라는 것은 뭐 사람들이 어떤 그 미래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퇴직 같은 거죠. 그래서 리타이먼트 같은 거. 그래서 나중에 레벨 3에서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그런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 저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파이낸셜 에셋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스탁이나 본드 같은 그러한 에셋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신에 당장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이버, 그 저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투자하는 투자 수단에 맞는 수익률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어떤 그 주식에서 투자를 했을 때 주식 투자로부터 바라는 요구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채권은 채권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채권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셜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러한 주식, 채권 등등 뭐 파생 상품도 되겠죠. 뭐 그러한 인베스트먼트 비이클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만들면서 요 세이빙 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것이 세이빙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특히 정부 이런 같은 어떤 뭐 개인 또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돈을 이제 쓸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되게 됩니다. 빌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래서 뭐 렌더 입장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를 지급하고 이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이낸셜 시스템은 이제 세이버라고 부르는, 지금 제가 계속 세이버라고 뭐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저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돈을 이제 쭉 모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그런 파이낸셜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파이낸셜 시스템이 뭐 은행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받아서 이제 돈을 받고요. 그 다음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세이버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이버 또는 렌더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요렇게 요것을 매개로 해서 돈을 이제 저축 세이빙을 하게 되고 바로잉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한 내용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지만 이제 CFA 시험의 특징이 굉장히 기본 개념을 많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 2, 3 가셔도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는데 정작 뭐 질문은 되게 정말 개념을 이해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CFA 공부하는 접근 방법이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것은 이제 흔히 이제 숲만 보고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신에 큰 그림을 이제 익히시고 특히 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처음에는 폭넓게 좀 공부를 하시다가 후반부로 가실수록 뭐 강약을 주요 포인트 위주로 강약을 조절해서 보시긴 하셔야 되지만 특히 이해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굉장히 기억이 오래 가세요. 그냥 암기만 해서는 레벨 1 같은 경우에 과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암기만으로 다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해를 위주로 하시되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중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암기를 하시고 뭐 어떤 휴회제에서 제공하는 것이나 뭐 개인적으로 정리한 그런 요약본을 최종 며칠에 걸쳐서 보시면 수험 준비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낸셜 시스템은 이렇게 세이버와 렌더와 바로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퍼레이션, 컴퍼니 이슈어, 코퍼레이트 이슈어 배우셨죠? 그래서 코퍼레이트 이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자기의 지분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쉐어스나 뭐 또는 뭐 인터리스트라고 부르죠. 이제 자기 지분, 주식이나 지분을 이제 팔게 됩니다. 팔면서 이제 파이낸셜 시스템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 같은 데를 통해서 이제 그걸 팔게 되고 자본 조달을 하는 에쿼티 캐피탈을 조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매니징 리스크는 뭐냐면 뭐 개인이든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뒷부분에 뭐 컨트랙트라는 부분에서만 자세히 배우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컨트랙트를 통해서 다양한 리스크를 이제 해칭을 하게 됩니다. 해칭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해징을 리스크 해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리스크를 해징하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 인슈런스 컨트랙트, 특히 인슈런스 컴퍼니가 이런 리스크 해칭을 하는데 많이 쓰인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인슈런스 컴퍼니,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그런 IB 같은 경우도 뭐 리스크 헤징을 하기 위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리스크를 피하고자 한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그 뭐 리스크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5번째, 6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는 이제 asset exchange, 그 에셋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파이낸셜 시스템이 도움을 준다. 즉 이것은 뭐 스팟 마켓 트레이딩이라고 제가 또 표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어떤 뭐 에셋, 뭐 또는 커런시, 특히 뭐 예전에 다른 시간에도 배웠지만 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에서도 배웠지만 커머디티 이런 것들을 이제 트레이드하고 싶을 때 파이낸셜 그 시스템이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팟 마켓이라고 부르죠. 이제 저희가 마켓 뒤에서도 뭐 배우겠지만 스팟 마켓과 어떤 퓨처스 마켓, 그래서 현물 시장하고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물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자산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파이낸셜 시스템이 어떤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퍼실리레이트 한다. 즉 어떤 그것을 활성화시킨다. 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한 내용은 이제 쉐저 노트 참조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formation utilization 또는 utilizing information 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요 위에는 스팟 마켓 트레이딩, 여기는 information motivated trading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러한 information motivated trader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정보적 이점, 나중에 뭐 효율적 뭐 EMH라고 부르는 것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고 해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뭐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정보적 이점을 이용해서 이제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information motivated trading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것을 뭐 똑같은 말로 뭐 특히 3차 레벨 3에서 많이 배우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저희가 표현을 액티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부릅니다. 액티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그래서 여기 대비되는 개념은 저희가 패시브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레벨 3 가시면 지겹게 배우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게 뭐 요런 개념이다.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트레이더들이 정보적 이점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보통 리스크 프리 에셋 리턴이라고 하죠. 이제 무위험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 이 정보적 이점을 이용해서 트레이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